일반 조표에 먼저 입력해둬야 계산할 때 정확하게 나올 거니까 먼저 입력을 하면 입력부터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오늘 우리 집에 신문이 안 왔는데. 전 집에 신문 받아봐요. 근데 그냥 문득 떠오르는 게 제가 항상 신문 보고 던져 놓는 위치가 있는데 오늘 신문을 안 본 것 같아서. 자 이제 전부 다 입력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매일 매출 전표 과세 유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문제에서 매입이다 매출이다 말은 없죠. 그럼 일단 원재료 글자 때문에 매입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지금 우리 회사를 보면 우리 회사 이름이 용만물산이라고 항상 위쪽에 적혀 있죠. 그럼 용만물산이 공급받는 자에 적혀 있네요. 그리고 세금계안서죠. 그럼 세금계안서를 우리가 받은 거니까 불공제 사유인지 봐야 되는데 얘가 원재료라고 했어요.
그럼 우린 불공제 사유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51번 매입 과세가 되게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는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라고 적혀있죠. 그럼 우리는 기계장치에 대해서 과거에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51번 매입과세라고 선택을 했겠죠. 그럼 우리는 수정세금계산서 받으면 우리가 발급받았을 때 썼을 때와 같은 과세 유형으로 마이너스로 써줄 거니까 51번 매입과세가 되겠죠. 그럼 과거에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에 불공제로 처리했으면 우리가 얘 수정으로 마이너스 하는 것도 불공제로 마이너스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 샀던 거니까 우리는 불공제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대로 51번을 해서 금액을 마이너스로 써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적혀있네요. 자, 계산서는 면세사업자 건데 이번엔 발급했으니까 매출이죠. 13번 매출 면세가 되고, 13번 매출 면세. 다음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2번 매출 영세라고 과세 유형을 잡으면 되고, 다음 9월 16일 이번에도 세금계산서 받은 건지 뭔지 안 적혀 있는데 용만물산 우리 회사 이름이 공급받는 자에 있고 세금계산서고, 근데 이걸 받은 게 2000cc 승용차에 타이어 교체한 거죠. 그럼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 유지에 걸렸네요. 그래서 불공제 사유에 걸렸으니까 54번 불공으로 선택이 돼야 되겠죠.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인지를 확인한다. 그럼 이제 과세 유형 다 잡았으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7월 10일날 다음과 같이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대금 중 50%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 우린 차변의 원재료 산 거고 대변의 절반 5,500의 절반인 아래에 2,750은 보통예금에서 준 거죠. 이번엔 문제에 보통예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다 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서 오늘 날짜 7월 10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CN24 K2 수량 5,000개, 단가 만원, 공급자는 필프리,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우리가 산 건 원재료 맞고 우리는 세금계산서에 현금 적혀 있지만 이 돈은 보통예금으로 2,750만원을 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다. 이렇게 하면 이번 것도 이제 되었고, 다음 7월 20일
주식회사 두산기공에서 2월 5일 구입한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자, 그럼 뭐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미지급금을 다 마이너스를 해줄 거예요. 지금 2월 5일 구입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메인 매출 전표 2월 5일자로 가보면 우리 2월 5일날 사올 때에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미지급금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죠? 요로 일자. 이걸 그대로 쓰는데 금액만 얘네들이 다 마이너스라고 될 거예요. 수정세금 계산서 되면 분계는 똑같이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미지급금 할 건데 마이너스로 우리는 반품한 날짜로 그대로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날짜 반품한 날 7월 20일에 51번 매입과세 기계장치를 마이너스 2천만원에 거래처 두산기공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기계장치고 대변의 미지급금이고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거랑 똑같이 분계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음수로 되도록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8월 2일 주식회사 한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을 200만원에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대금은 10월 6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자, 그럼 우린 계산서 발급 때문에 53번 매출 면세였죠. 그럼 8월 2일날 53번 매출 면세고 지금 우리는 제품 판 거고 10월 16일날 보통 예금으로 입금될 예정이라는 건 오늘 돈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럼 제품이 200만원 팔았고 우리는 주식회사 한국이고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에 체크를 해야 될 거고 얘는 외상 매출금 이거 제가 왜 53번으로 썼죠? 13번이죠. 제가 잘못 써서 방금 된 거고. 그럼 외상 매출금에 제품 매출로 들어와 있어야 되죠. 다음 9월 9일날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영스타에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100개 개당 15만원을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럼 우린 제품 매출이고 얘도 외상 매출금이네요. 9월 9일 12번 매출 영세 제품이고 100개 15만원 거래처는 영스타 전자세금 계산서고 영세율 구분은 3번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이번에도 그냥 외상 매출금의 제품 매출로 다음 9월 16일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 2500cc의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대금 중 1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차변 개정 과목을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할 것. 그럼 차변은 차량 유지비고 현금 15만원, 나머지 외상 미수금 37만 8천원은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대표이사 업무용이니까 차량 유지비는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로 써야 되겠죠. 자, 그럼 날짜 9월 16일 날 54번 불공 타이어고 4개 12만원, 공급자는 이영 타이어, 전자세금 예안서고, 분계는 3번 비용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자, 분계는 혼합이고 우리는 차량 유지비 800번대고 대변에 현금으로 15만원, 나머지는 외상했으니까 미지급금이다로 처리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는 끝이 났고,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를 보면 자,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용만물산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문제에서 이번 신고 때에 할 거, 안 할 거, 대손세액 공제신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받을 어음이 있는데 부도 발생일이 2019년 10월 30일. 그럼 지금 2020년 1기니까 6개월 경과했죠. 이해는 되고 6개월 경과했으니까 발생일로부터. 다음 외상매출금은 2020년 4월 1일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확정 판결을 받은, 파산 확정 판결 받았으면 문제될 거 없죠. 얘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고, 미수금 기계장치 판매대금이니까 과세거래니까 대상인데 5월 9일날 대손 처리했고,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음. 우리 저당권 설정하고 있으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입력하는 게 아니네요. 저당권 설정 때문에 안 되죠. 이 때문에. 그죠? 자, 그럼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열어서 자, 1기 확정신고기간, 이 신고기간은 무조건 4월부터 6월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자, 부도 발생일이 10월 31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12, 13, 14, 15, 그러면 6개월 경과한 다음 날이면 2020년 5월 1일이 되겠네요. 이해가시나요? 우리 부도 대손 확정일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인데 카운팅을 원래 다음 날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6개월 되는 날의 다음 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였고, 그러면 2020년 5월 1일 여기에 770만원이다 라고 쓰고, 거래처 주식회사 가경, 그리고 얘는 부도 6개월 경과했다. 다음 2020년 4월 1일 날 550만원이고 거래처 주식회사 비아, 그리고 얘는 파산이죠. 그죠?
이렇게만 쓰고 2개만 쓰고 저장하면 얘도 끝난 거예요. 그냥 구분만 하는 거고 쓰는 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다음 부가세 신고서 문제를 볼게요. 먼저 문제부터 보고 분석하면 전자세금계약서 과세 매출액이 8억 4,300만원. 이거는 우리는 그 과세 세금계약서 1번 칸에다 쓰면 되겠죠. 다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건 과세 거래인데 징빙 없는 거니까 4번의 기타. 그죠? 4번의 기타. 다음 3번에 일본 도쿄 상사에 제품 직수출했고 선적일의 환율에 의한 대금 4,500만원이 선적일의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그럼 얘는 직수출이니까 영세율의 기타. 그래서 4,500만원 쓰면 되고, 다음 매입자료에서 제품 생산용 구입한 기계장치 2억 3,500에 2,350만원. 얘는 지금 문제에서 미스가 났는데 1번, 2번은 세금계약서 수치분이에요. 문제는 안 적혀있죠? 근데 이의제기 신청하기 애매하죠? 그죠? 문제 미스하죠. 세금계약서 받아서 기계장치니까 11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세금계약서 고정자산 쪽에. 그래서 11번에 들어갈 거고, 이번에 제조 관련 원재료 매입액이 4억 5천에 4,500인데 원재료 매입액에는 지연수치분 공급가액 2천만원, 세액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얘 지연수치분도 매입세액 공제는 되죠.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가 있는 거잖아요. 공제는 해주면서. 그래서 얘 일반 매입에 4억 5천에 4,500 쓰고 지연수치 가산세에 2천만원이라고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빼면 안 되죠. 이 금액에서 얘 공제해주면서 가산세 부과해주는 거죠. 다음 3번에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 중 공제대상 일반 매입액이 900에 90만원 있다. 그럼 우리 신용카드 쪽에 매입에 41번 칸에 900에 90만원이라고 써주면 되고, 다음 2020년 2기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은 1350만원이다. 자, 그러면은 21번 칸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그냥 써주면 되죠. 다음 종이세금계약서 과세 매입액은 예정신고시 누락되었어요. 그럼 얘도 지금 과세 매입액이죠. 그럼 세금계약서니까 38번 칸에 1000만원에 100만원 예정 누락분 매입액에 38번에 써줄 거예요. 얘를. 그럼 얘도 종이세금계약서 받는 거는 문제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발행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죠? 자, 다음 유의사항에 불러오는 자료 무시하고 세부담 최소화 가정하고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생략하고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 그럼 이제 얘는 위에 것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고, 첫 번째 세금계약서 과세 매출액 8억 4,300만원 1번에 쓰고, 다음 간주임대료 4번에 쓰고, 다음 직수출은 6번에다가 써주고, 다음 매입자료는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이니까
2억 3,500에 2,350만원 쓰고, 원재료 일반 매입은 4억 5천만원에 4,500만원 여기다 쓰고, 그리고 지연 수치는 아니 그냥 바로 쓸게요. 가산세 클릭해서 지연 수치에 2천만원이다 라고 쓰면 알아서 0.5%가 들어갈 거고, 다음 3번에 법인 신용카드 일반 매입한 거는 41번 칸에 900만원에 90만원이고,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21번 칸에 1350만원을 쓰고, 예정 누락분 매입은 38번에 1000만원에 100만원이라 쓰고, 그럼 이제 가산세는 국세기본보상 가산세는 우리 누락한 게 매입만 있으니까 가산세 국세기본보상 가산세는 없겠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 자, 다음 결산. 1번 2020년 3월 1일에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2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성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기말 수령분계를 하시오. 성급비용이라고 처리했으면 이번엔 성급비용을 지워줘야 되겠네요. 반대로 성급비용을 지워주고, 그럼 그 반대 계정은 건물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니까 보험료다 800만원. 자, 지금 이제 성급비용을 지워줬다는 건 이제 미리 준 비용이 아니라는 표현이죠. 그럼 올해 발생한 만큼을 지금 보험료로 비용 인식할 거예요. 그럼 지금 1년간 보험료가 1200이고 월화 계산할 거니까, 그럼 한 달에 100만원씩인데 내년께 200이면 올해 거 1000만원이죠. 3월부터 12월까지. 그죠? 한 달에 100만원이니까 올해 건 1000만원이네요. 그럼 1000만원은 미리 준 비용이 아니고 올해 발생한 보험료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2번 다음 중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얘는 정기에 샀는데, 그런데 정기 말에 단기매매 증권이니까 뭐 이 금액으로 평가했을 거고, 그래서 샀을 때 금액 알려줄 필요 없죠. 단기매매 증권은 정기말 평가한 거하고 이번 단기말 평가한 거나 아니면 저번에 했을 때하고 차이만 볼 거니까, 그럼 주당 10만 5천원이 11만 5천원으로 만원이 증가했네요. 만원이. 그럼 우리는 만원이 1000주면 1000만원이죠. 그럼 1000만원을
우린 단기 매매 증권 높여주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100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3번.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 6,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계산 분계를 하시오. 자, 장부에는 6,500만원 적혀 있고, 기말에 환산을 해보면 금액이 5만 달러를 달러당 1,200원으로 하면 6천만원으로 내려갔네요. 그죠? 그럼 6,500만원짜리를 6천만원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500만원 줄여줄 거예요. 그럼 500만원 줄여줄 건데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였네요. 계정 과목이. 그럼 부채 자리는 대변이니까 줄이기 위해서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ABC은행 500만원이다 이렇게 쓰고, 대변에는 외화, 이번에 환산한 거죠. 환산, 그리고 빚이 내렸으니까 이익이다. 금액은 500만원. 다음 4번. 당사는 당해연도 결산을 하면서 법인세 2천만원을 확정하였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만원 및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600만원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하였다. 자, 이건 자동 계산해도 되고 수동 계산해도 되고, 그럼 만약에 수동 계산한다면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이 2천만원이고, 자, 회계상의 법인세는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은 지방소득세 포함한 걸 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포함 적혀서 문제가 없고, 그럼 대변에 선납세금을 정리하는데 650만원이고, 그럼 나머지 금액 1350만원은 내년 3월달에 납부할 거니까 미지급 세금이다 라고 처리를 해두면 되겠죠. 다음 우리 5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부의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감가상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월할상각하며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자, 그럼 이번엔 올해 취득한 거에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상각 방법이 정률법이에요. 정률법이면, 자, 우리는 감가상각비가 3천만원에 지금 올해 취득한 거니까 미상각잔액 써야 되는데 감가상각 한 번도 안 했죠. 그럼 0.451을 하면
금액은 1353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는 1년분의 감가상각비니까 자, 곱하기 올해 9월달부터 9, 10, 11, 12 4달간 썼죠. 그러면 이거 12분의 4 그럼 곱하기 4 나누기 12를 하면 올해 감가상각비는 451만원이 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금액만큼 우리 자동계산으로 제조부의 기계장치니까 500번대에 있는 감가상각비 쪽에 이 금액을 써줘도 되고, 아니면 수동계산 할 거면 감가상각비 500번대 금액 451만원 대변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 얘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451만원 써도 되고, 이렇게 수동 계산하면은 계산자료 입력이 아예 안 들어가도 돼요. 이 분계를 시키려고 들어가서 전표 추가 누르는 거지, 이 분계를 할 필요가 없으면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 계산자료 입력해서 하게 되면 위에 법인세 문제는 선납세금 옆에 보면 650 적혀 있을 거야. 650 쓰고 추가 계상액에 1350 쓰는 거고, 이 5번 문제는 우리 매출 원가 있는 쪽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에 기계장치를 찾아서 기계장치에 이 금액을 써주면 되는 거죠. 우리 자동 계산하는 거는 자, 어떤 방법을 쓰든 문제 없어요. 이 분계만 12월 31일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저는 지금 분계는 여러분들 참고로 보라고 해드린 거고, 3번까지만 수동 계산하고 4번 5번은 자동 계산으로 할게요. 자,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가서 먼저 첫 번째는 성급 비용을 올해 거만큼 이제 없애주고, 그리고 보험료 1000만원을 인식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단기매매 증권이 1000만원 오른 걸 인식해 주는 거였고, 세 번째는 외화 장기 차입금이 500만원 내린 걸 우리는 인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써주고, 다음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지금 우리 시험은 법인세를 먼저 처리해도 되는데 뭐 미래에 세무일급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법인세는 제일 마지막에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우리 매출총익 위쪽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 500번대로 처리할 거에 기계장치 거에 451만원 쓰고, 5번 문제 거 5번 문제는
지금 500번대 감가상각비로 처리해 줄 거라는 거예요. 얘는. 자, 그리고 법인세는 아래 내려오면 옆에 제가 650만원 적혀 있을 거라 그랬죠. 문제 맞춰서 금액 적혀 있어요. 알리바이가 딱 맞춰져 있으니까. 그럼 650만원 쓰고 1350만원 쓰면 얘가 2000만원 되죠. 이 두 개를 써주고, 두 개를 쓰고, 이게 선납세금 정리해줘라고 분계 쓴 거고, 이 금액이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하라고 써준 거예요. 얘가 수동계산 한 사람은 여기 쓰면 안 되고 이 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동계산 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썼으면 이제 전표 추가를 하면 얘네들이 지금 이것도 분계 들어갔고 얘도 분계가 들어가 있겠죠. 전표 추가하면 방금 이 분계가 얘는 두 개 나눠서 아마 들어갔을 거고 얘 분계가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 문제도 끝이 났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으니까 그냥 쉬었다가 소득세하고 이런 문제 풀도록 할게요. 우리 쉬었다 합시다.